이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호 PD입니다. 자, 어느새 메이저리그가 전반기를 마치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벌써 90경기 가까이를 치렀는데 올스타전이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0일 오전 8시 반이거든요. 최다 득표를 한 선수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마이크 트라웃, 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는 크리스티안 옐리치, 그리고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저스틴 벌렌더와 누구죠?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올스타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전반기를 먼저 짧게 결산을 해볼게요. 네. 류현진 선수 당연히 최고의 전반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전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거의 최고의 전반기인데 사실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올해 복귀를 했는데 이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이 사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도박과도 같을 정도로 완치율이 높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물론 그전에도 데이터를 안 본 건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김용일 코치를 트레이닝 파트에서 영입하면서 이제 시즌 준비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한 거죠. 사실 정말 그 수술하고 나서 뭔가 한풀 꺾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후반기에 그렇게 구속도 많이 안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또 올해 아니나 다를까 시즌 중반 초반에 사타구니 부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약이 된 것 같아요. 휴식을 하면서요. 한 열흘 정도 쉬고 나서 그 이후에 5월 달에 말 그대로 폭주를 했죠. 완봉도 하고 8이닝까지 노히트도 하고 5월 이달에 투수상까지 탔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또 아웃수 때문에 좀 걱정 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제가 한동안 자리를 비운 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할게요. 그럼요. 전반기 결국 그래도 10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내야 수비도 흔들리고 쿠어스필드에서 홈런도 맞고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 10승을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50승도 같이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나마 이게 사실 류현진 선수가 너무 돋보여서 그런 건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사실 개막전에 선발로 제외될 때 추신수 본인도 그렇고 팬들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89경기 중에서 84경기를 다 5경기 빼고 다 나왔고 팀 내에서 최다 출루율이고 최다 득점이고 그중에 홈런도 3위. 거기다가 메이저리그 통산 200홈런도 이번 시즌에 달성을 했습니다. 150도로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 전형적인 호타 준족 선수죠. 근데 사실 추신수 선수는 꾸준히 약간 그 슬로우 스타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반기보다 항상 후반기 성적이 더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전반기를 무난하게 끝냈기 때문에 후반기가 더 기대됩니다. 추신수 선수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선수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지만 선수 첫 풀타임 메이저리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마이너에 안 내려간 점은 긍정적인데 좀 애매한 게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소위 말하는 플래툰 운용을 했거든요. 후반기에는 좀 좌완 투수를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정호 선수, 오승환 선수는 너무 부진했는데 이 강정호 선수는 그나마 좀 장타력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큰 홈런도 치고 타율은 낮지만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 동점 홈런도 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요? 역시 쿠어스필드 때문인지 몰라도 오승환 선수가 사실 루키 때부터 잘했거든요. KBO 리그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이 자기의 평균 자책에 9점대라는 숫자가 찍힌 적이 처음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오면서 이런 성적을 받은 적이 없을 텐데 하지만 워낙 정신력이 좋은 선수니까 후반기에는 좀 더 만회를 해서 많이는 못 낮출 것 같고 한 4, 5점대까지만 이라도 절반 수준으로.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반기를 끝내고 나서 순위표를 좀 보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할 팀들의 윤곽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KBO 리그도 그렇고 순위가 좀 약간 벌써부터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1위 독주 체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내셔널리그에서는 애틀란타랑 다저스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구에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세 지구 다 압도적인 1위예요. 뉴욕 양키스,
미네소타, 휴스턴. 사실상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시카고 컵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싱겁게 그냥 1위 싸움이 끝나버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1위가 확실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각 지구의 2위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와일드카드 싸움이 재밌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 최지만의 템파베이, 클리브랜드, 오클랜드가 한 게임 막 반 게임 이 정도 차이고요. 워싱턴, 필라델피아, 미러키의 내셔널리그 역시 동률 마이너스 0.5게임 이 정도니까 굉장히 접전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탱킹이라 그래서 네. 고의적으로 일부러 성적을 안 내는 내고, 팀들이 예. 있어요. 내년도 신인 드래프트를 위해서. 그런 팀들이 이제 아메리칸 리그의 뭐 볼티모어, 시애틀, 또 내셔널리그에서 마이애미 이런 팀들인데 유일하게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도 잘 하고 있는데 다저스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그러니까 딴 팀이 탱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다저스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진짜 류현진 선수가 소속되기도 했지만 다저스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다저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 진짜로 다저스가 올해 페이스가 메이저리그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게 일단 전반기에 유일하게 60승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승률 제일 높고 이대로 가면은 3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류현진 선수를 앞세워서 투수진이 굳건하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던 신인들이 네. 돌아가면서 터져주는 소위 말하는 되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진출은 시켰는데 올라만 갔다 오면 준우승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명장인 건 확실하죠. 월드시리즈를 네네네. 갔으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준우승한다면 약간 다저스 팬들도 극성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등을 돌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월드시리즈를 갔음에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번이 그래도 좀 잘해서 우승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사이영상을 받을 가능성과 그렇죠. 또 이제 우승까지 두 가지. 둘 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뭐 그건 나중 얘기니까 아 그럼요. 설레발은 뭐 미리 떨어지지만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스타전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죠. 아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홈런 더비가 열렸습니다. 맞아요. 야 근데 혹시 보셨는지 살짝 중간에 봤어요. 아 그러면 보실 거 다 보신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요즘 자주 언급하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딱 그 부분만 봤어요. 신기하게. 그럼 다 보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무슨 홈런 더비에서 홈런을 91개를 쳤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승을 못 합니다. 아하. 이게 왜냐면 토너먼트다 보니까 이게 이 준결승에서 네네. 뭐 100개를 친다 그래도 결승전에서 못 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정작 결승전에서는 신인인 피트 알론조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그 슬램덩크 보시면은 예. 모든 힘을 쏟아낸 나머지 결승에서 아하. 거짓말처럼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 알론소 선수가 또 재밌는 게 연봉이 55만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홈런 더비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였어요. 아 거의 2배네요. 예, 내년치까지 다 딴 거죠. 아하. 거의 그 2년치를 한 번에 딴 거네요. 3년을 그렇죠. 벌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2009년에 안치홍 선수가 신인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MVP를 타서 자동차를 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참고로 면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면허를 땄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로 다시 넘어가자면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첫 선발 투수인데 1이닝만 던진대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네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 상대인 아메리칸 리그 타순을 보니까 조지 스프링어 그리고 DJ 르메이유 그리고 이제 마이크 트라우트를 상대합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올스타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되는 거는 류현진 선수가 마이크 트라우트의 천적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잘근잘근. 근데 이제 그 뒤 표현은 어디 갔죠? 예. 잘근잘근. 예. 거기까지만. 근데 이제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세 타자만 상대하고 한 5분 내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금방 잘해버리고 끝나면. 어차피 1이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안타를 맞으면서 오래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행복한 불만을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면 짧게밖에 못 보고. 그렇죠. 한국 팬들이 8시 반에 틀었는데 35분에 내려갔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잠깐 놓치면 거의 이미 내려가고 없을 수도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네. 내일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나서는 올스타전. 네. 일단 우리는 당연히 류현진 선수에게 관심이 쏠려 있지만 경기 전체로 넓혀보면 어떤 점들을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메리칸 리그가 2013년부터 해서 6연승 중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내셔널리그가 전적이 좀 좋다. 전반적인 실력이 좋을 것이다. 뭐 꼭 류현진 선수 때문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내셔널리그가 그런 얘기가 있고 2016년도까지는 원래 이 승리하는 리그에 월드시리즈 홈 선택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 다들 열심히 치고 열심히 던지고 그런데 2017년부터 그 어드밴티지가 없어지면서 없어졌군요. 네, 조금 치열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슈어저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정규 시즌을 위해서 올스타전 포기를 하는 선수들도 좀 몇 명 생겼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요즘에는 올스타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다른 방안들도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으면 그렇죠. 더 치열한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MLB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수영 축제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부터 열립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구석이 많습니다. 박태환도 없고 펠프스도 없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번 주부터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에